네, 여러분. 아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미술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나머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네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부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술 교육의 목적, 첫 번째가 미적 감각을 기른다. 두 번째가 정서성을 풍부하게 한다. 세 번째가 창의성을 기른다. 네 번째가 독창성을 기른다. 까지 저희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어서 표현 능력을 기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술 교육의 목적은 다섯 번째가 표현 능력을 기르는 그런 목적이 있다. 아동들의 표현 능력 향상의 가장 쉬운 방법, 표현 능력을 기르는 목적 중에 이 표현 능력을 기르는 아주 쉬운 방법은 구체적인 이야기, 학생들이 어떠한 구문구문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그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줄거리를 듣게 하고 그 속의 사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느끼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의 줄거리, 그 사물들, 속성들, 이야기거리를 느끼게 하게 하는 것이다.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장면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장면들, 이야기의 장면들을 그리게 함으로써 표현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다시 한번 핵심은 어떠한 이야기, 그 줄거리의 이야기를 장면 생각나게끔, 보이게끔, 연상하게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줄거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그리게 함으로써 표현 능력의 향상을 높인다. 또 우리는 그런 표현 능력 향상을 미술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 다섯 번째 목적이 표현 능력의 향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에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오랜 옛날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줄거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나 오래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우리는 그런 상상을 도와줘야 된다. 구체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할아버지를 그려야 되겠죠.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할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얀 수염이 다리까지 턱까지 이렇게 쭉 내려온 그런 할아버지가 상투를 꽂고 흰 두건을 쓰고 이렇게 구체적인 눈은 진하고 눈썹은 흰 눈썹이 하늘 방향으로 올라가고 치솟아가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할아버지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 표현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에 나무, 우거진 산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산 속에
물이 흐르는 그런 산 속에, 언덕이 있는 그런 산 속에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연상하게끔 하고 그런 표현을 하도록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 호랑이, 와, 입이 크고 이빨이 있고 이렇게 나타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줄거리다. 구체적인 사물의 구체적인 이야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표현 욕구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표현 욕구를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사는 여러분이 일선 현장에서 나가게 되고 또 학생들과 같이 미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떠한 표현이라도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 이것은 선생님이 한 학기가 시작되고 또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격려와 칭찬은 즐거움과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 자신감은 확신된다라는 말씀을 선생님이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잠재 능력을 개발한다. 잠재 능력의 개발하는 것에 그 미술 교육의 목적이 있다. 우선 6번째 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사고, 우리가 말하는 사고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고는 사고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생각하는 데서 잠재 능력이 개발이 된다. 생각을 해야지 무엇인가 감성도 끄집어내고 이론적으로 생각도 끄집어내고 이러면서 잠재 능력이 개발이 된다. 지각적인 것보다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 두뇌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면은 잠재 능력은 더더욱 향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각적인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학문 이런 것보다는 감각, 미술은 감각이 오감을 통해서 질감 만지는 거, 보는 것,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활발하게 잠재 능력이 길러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고란 생각하는 것은 사람, 미술적 사고란 사람과 사물, 나와 사과나무와의 관계 혹은 사건들 간의 관계, 어떠한 다툼이 있다. 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일로 교통사고가 나갔고 어떤 환경이 있죠. 사고와 그런 환경에 대한 어떤 관계를 지어보는 것, 사고라는 생각이라는 것은 지어보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 정신적 과정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고 사고라고 얘기하죠. 자, 사람과 사물 간의 관계를 지어보고 이해해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건과 사람, 사건과 사건 간의 어떠한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정신적 과정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나와 너의 어떤 정신적인 감정의 공감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사고에 속한다. 자,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 방법.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가? 조금 전에는 잠재 능력은 오감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만족이 이렇게 향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가지의 것들이 있다.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첫 번째가 사물의 이름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분필, 칠판, 냉장고 이렇게 사물의 이름을 말하면서 연상을 시키는 것이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사물에 대한 이름, 구체적인 이름, 새의 발톱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도 구체적인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능력을 개발시킵니다. 같은 것끼리 분류하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연필은 연필끼리, 공책은 공책끼리, 뭐 이런 같은 사물들, 같은 속성을 가진 것들끼리 분류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는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 중에 하나다.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 순서라는 것은 큰 순서. 자, 키가 작고 더 크고 이렇게 연필 작은 연필부터 큰 연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 배열하는 것이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 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퍼즐 맞추기, 뭐 이렇게 퍼즐끼리 맞추는 거, 또 사물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조형활동 잠재 개발시켜야 이렇게 사물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물과의 관계. 이 사물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연필꽂이에는 연필통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 관계를, 유상관계들. 그렇지만 유상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또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발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사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 퍼즐로 인한 사물 관계를 이해시키는 것들도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것을 활용하고 다른 쪽으로 융합시키고 이런 것들은 잠재 능력을 더더욱 개발시키는 그런 한 방법이겠죠. 그죠? 그러나 사물과의 관계를 이어지는 것도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고 그것을 융합시키는 것도 더더욱 높은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엔펠더라는 미국의 로엔펠더가 교육심리학자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육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한다. 자, 미술 교육의 목표가 창의적 사고의 주체인 개인의 창의를 중시했으며 이제 개인을 중시하는 거죠. 개인의 행복이 가장 좋은 행복이다. 인간의 대다수의 보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그런 교육의 목표는 우리는 개인의 행복 추구다. 개인의 창의력을 중시한다. 개인의 창의력을 중시했으면 창조 활동 과정 자체가 창조 행위로 보았다. 이 좀 어려운 말 같죠? 활동이 행위다. 활동이 창조한 어떠한 무엇을 없는 데서 물감을 뿌린다든지 무엇이 나타나는 그 활동하게 되는 그 활동 자체가 그런 행위가 바로 창조하는 그런 창조 그 자체다라고 로엔펠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의력을 중시하고 개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고 더불어 활동이 창조다. 움직임으로써 창조를 경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경험이 바로 창조의 1차적인 행위예요. 과정이 창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있네. 이러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 어떠한 과정의 활동이 새로운 통찰력과 지식을 제공한다. 새로운 신비로움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줄이 쭉 그 그림을 줄을 쭉 끊는 거예요. 줄을 쭉 끊을 때 이것이 여백에서 이렇게 줄이 나오면은 신비롭죠.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림이 쭉쭉 나오고 나의 이 그림들이 형태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과 그것으로 통해서 지식을 우리는 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중시한다. 과정은 무조건 과정 움직이는 걸 중시하는 거예요. 움직임 속에서 무엇이 다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과정 과정에는 과정을 중시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과정이 중시하고. 자, 우리 사고 조금 전에 사고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좋은 말이 생각나가지고 적어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의 사고에는 확산적 사고라는 것이 있다. 확산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 확산적 사고는 자신을 넘어선 그 무엇 이것이 참 내가 나를 이게 확산시키는 폭발시키는 거죠. 이게 확산적 사고입니다.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모든 나의 알고 있는 전부 이는 나의 상식적 사고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바로 창조다. 이게 오버고잉 넘어가는 과정을 주는 이것이 사고다. 이것이 창조다. 과정, 고잉 넘어가는 거, 내려가는 과정, 폭이 넓은 과정 속에서 창조가 만들어진다. 이 창조라는 것은 어떤 행위 속에서 활동하는 행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창조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게 되고 어떤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바로 창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7번째, 8번째가 남았습니다. 이제 8가지의 목적 중에서 우리는 7번째 목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료 지배 능력을 기른다. 이 재료라 하는 것은 매체죠. 미술을 표현하는 데 있어갖고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갖고 모든 화구뿐만 아니고 모든 재료 이런 것들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른다 이 말이죠. 주변에 다양한 주변에 다양한 물건들을 재료로 이용하여 놀이를 통해 학습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게 다 아는 소리죠. 그렇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과 놀이를 완전히 구별해서는 안 된다. 그죠? 구분은 있지만 확실하게 구분해. 이거는 놀이고 이거는 학습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서는 곤란하다. 놀이를 통한 학습을 통한 놀이여야 된다.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학습 활동이 이런 어떤 다양한 물건들, 주변에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재료로 또 미술을 활용하는 매체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놀이를 통한 학습을 통한 그런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학생들은 즐겁고 그리고 자유롭고 그리고 명랑한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 주변에 있는 모래라든지 놀이터에 있는 모래도 수업의 일환이에요. 노는 시간에서 모래성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허공에다가 낙서를 한다든지 또 여기 주변에 도화지 낙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학습 활동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데 재료의 구분 없이 그것도 재료를 어떤 재료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재료 지배 능력을 우리는 길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필요한 용구들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게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나무 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필요한 용구들은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칭찬과 격려, 놀라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자연물이나 전도 돌덩을 사용하는 우리도 훌륭한 조형제로가 될 수 있다. 돌 쌓기를 하고 돌에 그림 그리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오브제의 재료의 활용도 우리는 훌륭한 교양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한 번 강조하는데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양한 화구들을 비치하여 동기유발과 조형의욕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줘. 다양한 화구들, 다양한 놀이 도구들 이런 것들을 비치함으로써 환경 조성, 어떤 환경 조성? 동기유발과 미술을 하고자 하는 의욕, 조형 의욕을 돋아줄 그런 환경을 조성시키는 것이 것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화구의 지배 능력, 재료의 지배 능력, 재료만 지배할 수 있으면 미술도 지배할 수 있다. 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환경 조성 어떤 다양한 화구를 비치하게 되면 그것이 동기유발과 미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붙들어줄 수 있다. 이런 종이, 연필, 볼펜, 크레파스, 물감, 신문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보이는 대로 쭉 나열해주면 이런 의욕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하고 함으로써 우리는 재료 지배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 이것이 7번째 미술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리적 생활 태도를 기른다. 마지막 8번째, 우리는 미술 교육을 통해서 미술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생활 주변에 생활하는 데서 합리적 생활 태도를 우리는 길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합리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거 나오겠죠. 자, 미술에 대한 지식과 상식 등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상식, 미술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해서 꾸미고 만들고 그리는 그런 조형 능력을 생활 속에 우리는 연결시켜 스며들게 하는 거죠. 연결시켜서 장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미술에 대한 모든 지식과 상식을 통해서 우리 주변 환경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꾸미고 여기 있네 꾸미고 만들고 이런 장식의 욕구가 이런 거예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장식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정리정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본능이 바로 장식의 욕구를 장식 욕구라고 하고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미술 활동을 통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진다. 그것이 바로 합리적 생활 태도와 연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미의식 제가 말씀드린 미술의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미의식이다. 여기 있잖아. 지식 미술에 대한 모든 지식과 상식 미의식이 지식과 상식 통합된 것이 미의식이에요. 자, 미의식이 생활 속에 생동하는 개인으로 미의식이 생활과 여기 똑같은 말이죠. 생활 속에 연결되는 것. 이런 이야기나 모든 미의식은 생활 속에 연결되었고 이것이 합리적 생활 태도를 이룬 데 그 목적이 있고 이것이 바로 장식의 욕구도 충족시킨다. 그 말입니다. 자, 개인의 유수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 생활에 가장 합리적이고 새로울 때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새로울 때, 다른 어떤 변화를 줄 때 인생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성과 맞물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뭐 합리적이고 조형적인 거, 합리적이고 장식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감성도 풍부해지고 주변에서 이것들을 생활 속에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장식은 아니지만 주변의 자연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기쁨도 발견을 할 수 있고 그 기쁨의 발견이 행복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행복감을 느낄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런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의 자연의 공기들, 자연의 바람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햇빛이 행복이라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겠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산들바람이 부는 나의 피부에, 나의 오른쪽 뺨에 스치는 아주 훈훈한 천풍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발견도 이런 미술 교육에 대해서 감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행복도 너무나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꽃병이 여러분들 냉장고 속에 있으면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 못 느끼겠죠. 꽃병은 창틀에 탁 장식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아름답다 그 말이죠. 가장 합리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면은 미술의 목적은 첫째 미적 감각을 기르는 것, 두 번째가 정서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 세 번째가 창의성을 길러주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네 번째가 독창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가 표현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목적도 있고, 잠재 능력의 향상, 그리고 재료 지배 능력도 함께 길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미술 교육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런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그 통합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미술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